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의 저자 김동석입니다. 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우리 왕초보 탈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세 번째 시간은 어떤 내용들로 꾸며지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메인 블로그가 아니라 제 서브 블로그에서 한번 테스트 블로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관리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를 한번 보시면은 네, 크게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기본 설정 1편, 왕초보 탈출 1편에서는 기본 설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꾸미기 설정이었죠. 스킨, 그래서 내 스킨을 어떻게 바꾸는지 1단, 2단, 3단 이런 그 설정, 레이아웃 설정이었죠.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 그리고 컬러를 어떻게 넣고 안에 배경이나 댓글 이런 창들은 어떻게 또 가독성이 좋게 꾸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요. 네, 우리가 메뉴 글 여기 있죠.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그리고 메뉴 글 동영상 관리까지 세 가지 설정법만 잘 익혀두시면은 내 블로그를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왕초보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블로그 왕초보에서 초보 단계로 초급 단계 이제 중급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초급 단계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설정만 좀 익숙해진다면 그래서 앞서 1편 기본 설정, 2편 꾸미기 설정을 아직 안 보시고 이 지금 세 번째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선 영상들은 아래 제가 상세 설명란에 그 링크를 함께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네,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메뉴 관리에는 보면요. 상단 메뉴 설정. 자, 상단 메뉴 설정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네,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상단 메뉴 설정입니다. 상단 메뉴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블로그, 그리고 이제 메모 게시판,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 시 질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받겠습니까? 구독하겠습니까? 안 하게 뭐 배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건데 뭐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자, 글 관리에서 이제 댓글 관리, 댓글.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디를 뭐 차단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태그, 내가 사용하는 주로 태그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네, 글 저장 기능. 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크게 뭐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단 메뉴 설정을 보시면요. 우리가 프롤로그가 있고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기본적인 세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블로그로 이제 필수적인 블로그로 아마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지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누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자, 새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블로그 그리고 내 블로그 누르시면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글이 들어왔죠.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블로그라고 영역이 돼 있는데 블로그라고 글 영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바로 그냥 첫 페이지에 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건 어떤가요? 바로 글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쵸? 바로 뭔가의 깔끔한 그런 이미지들이 보이죠? 네,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블로그 영역으로 설정했을 때는 처음에 내 거에 딱 이렇게 새로 고쳐서 들어오면 바로 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글이. 자, 근데 나는 바로 글이 보여지는 게 싫다라고 하면 자, 이 사용을 눌러주시고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프롤로그 형태로 바꿔주시고 네, 확인 누르시고 네. 자, 그러면 다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블로그 그쵸? 블로그 그리고 내 블로그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차이가 나죠? 확실한 차이가 나죠? 자,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인 블로그로 세팅이 됐을 때는 자, 새 글로 시작돼서 내 블로그에 누군가 새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첫 글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프롤로그는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내 전체적인 글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필수, 블로그로 해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내 글들이 좀 쌓여 있고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일목요연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잖아요. 좀 더 깔끔하게. 그러려면 네, 프롤로그로 하고 이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지도라든가 서재라든가 사실 이거는 이렇게 체크박스 안 돼 있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사전에 촬영 테스트를 하면서 체크를 해놨던 건데 이런 것들은 세부 설정에 가서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부 설정. 이게 세부 설정하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자, 관리 들어가시죠. 그쵸? 그리고 제가 뭐 여기 내 메뉴에서 여기 스킨명 디자인 설정 여기에 들어가셔도 되고 그쵸? 여기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기 때문에 네, 꾸미기 설정에서 네, 레이아웃 위젯 설정 들어오셨죠.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이나 세부 설정을 했을 때는 뭐 좀 배울 것들이 많아서 영상 길이도 이제 길어지고 해서 제가 이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프로필 영역 이렇게 쭉 이렇게 이래서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쵸?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쵸?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 포스트 싫어하면 그냥 X바를 눌러도 되고요. 그쵸? X바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자 네이버 포스트를 아까 지운 걸 다시 가지고 오고 싶다면 이렇게 다시 생겼죠? 그죠? 생겼죠? 근데 내가 포스트를 X박스 체크박스를 없애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없어지고를 할 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지울 수도 있고 근데 X바 그 버튼이 없는 게 있어요. 그쵸? 이런 프로필형이 이거는 블로그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리를 이동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자리 이동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그 세팅 툴인 거죠. 기본 툴. 그래서 이런 X바가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삭제를 하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메뉴 사용 설정에서 체크를 하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자 이거를 이렇게 접었으면 카테고리가 접혀 있는 거예요. 근데 펼쳤다 하면 카테고리가 쫙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 영역이 엄청 많다라고 하면 이걸 좀 접어주면 더 깔끔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그냥 뭐 카테고리 영역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젯 자 여기에 우리가 1단이 있고 2단, 3단 있잖아요. 그럼 2단, 3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X바 쪽, 그러니까 이 좌측에 있는 이쪽 그 메뉴바가 길쭉하게 내려온다고요. 길쭉하게.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펼쳐주는 게 좋겠죠. 그쵸? 저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거지만 이렇게 1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자 비교를 또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지금 이렇게 이제 펼친 상태죠. 이게 펼친 상태. 자 펼친 상태에서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펼친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면 자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 카테고리 펼쳐져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우고 다시 자 설정이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 레이어 위젯 설정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었죠? 짧아졌죠? 자 그러면 적용을 눌러볼게요. 적용을 눌러보시면 네 그리고 자 볼게요. 어때요? 카테고리가 접혀있죠. 그래서 누군가 눌렀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이. 그래서 아까 그 카테고리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가 접느냐 펼치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런 영역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짧은 거는 이거 이제 그 기준은 그거예요. 이 프로필 영역이 있잖아요. 프로필 영역을 여기를 넘어서는 영역이다. 막 이렇게 카테고리가 넘어서는 그러니까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인 블로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하단에 이제 위치시켰죠. 이렇게 프로필 영역을 넘어서 버리면 그쵸? 넘어서 버리면 이게 너무 길거든요. 너무 길어요. 그쵸?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접어주면은 좋겠죠. 접어주면. 근데
여기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다라 하면은 같은 라인에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 이것 때문에 너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또 각각의 폴더를 이렇게 또 각각의 폴더를 또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폴더를 어떻게 접느냐의 설정법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겠지만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펼치느냐 아니면 접느냐. 이 기준은 여기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그냥 아예 이렇게 접어버리면 카테고리를 또 못 찾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펼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펼치는 거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설정으로 들어와 볼게요. 좀 이게 오늘 설명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또 다시 앞쪽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자 저는 그냥 펼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펼치는 거를 자 펼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펼치는 거를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메뉴글 동영상 관리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나머지 뒤쪽 부분 여기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지만 지금 설명 연속선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이걸 설명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자 아빠 동동이의 엔잡 하면은 여기 이거를 접을 건지 펼친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거는 메인 컨텐츠니까 나는 펼쳐 보여줄 거야 라면 이렇게 해놓고요. 근데 나는 이거는 뭐 메인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에 펼치기 접기 이 라인 있죠? 여기를 접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접기. 그럼 이제 접히겠죠. 자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고 네, 성공적으로 반영됐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부동동 들어온 새로 고침했죠? 자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는 펼쳐져 있는데 밑에는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쵸? 기본 세팅이 다시 새로 고침 누르고 그쵸? 글을 들어갔을 때 네? 자 여기는 펼쳐 있고 접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너무 이게 길어져 버린다. 근데 이게 내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첫 글이, 여기 폴더 여기까지 내려와서 첫 글이 한참 커서를 내린 다음에 시작이 돼야 된다.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관리 들어오셔가지고, 메뉴 글, 그죠? 그래서 블로그 영역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탭, 내가 적고 싶은 탭, 펼치고 싶은 탭을 넣고, 이걸 펼치기를 할 건지, 접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상단 메뉴로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프롤로그 블로그 세팅법을 봤죠? 그리고 이제 상단 메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단 메뉴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더 이걸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의 주제를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문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해외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럼 선택을 눌러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카테고리는 합쳐서 최대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보겠습니다. 네. 늘어나는 거 보였죠?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기존에는 맛집 TV 방송 이렇게 돼 있었지만 네, 변경된 거에서는 이렇게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눌렀다면 스포츠 폴더의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본 세팅을 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동영상 관리에서 네, 여긴 다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뭐 폴더가 있다 했을 때 폴더 아까 우리 접기 펼치기 이거 보셨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 옆에 숫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거는 그냥 체크를 해주면 여기에 이 포스팅당 각각 내가 몇 개의 글들을 발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카테고리로 몇 개의 글을 작성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설정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제 누군가 광고를 집행하고 싶고 의뢰를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스포츠 전문 블로거인가? 이렇게 딱 들어서 스포츠 글이 10개가 있네? 근데 이 사람은 TV 방송 연예 쪽 글이 65개. 그러면 이 사람은 카테고리가 이 메인 카테고리 이게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좀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내 글들의 게시글 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우리 이제 공개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카테고리를 잘 나누면 발행하기 전에 이 글이 일상 글일까? 맛집 글일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주식이라는 폴더가 있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경제. 그쵸? 일상 글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즈니스 경제겠죠. 그럼 이제 비즈니스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글을 쓸 때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가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이 좀 강조되는 블로그형인지 아니면 사진들로 보이는 앨범형인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썸네일의 비율, 뭐 정방향인지 원본 비율인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방향 썸네일의 경우는 1대1 비율로 노출이 된 거예요. 정방향 1대1 노출. 그리고 원본 비율 썸네일은 최대 1대2, 그러니까 가로가 1, 세로가 2 비율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고자 하는 어떻게 이미지가 어디에 더 1대1이 맞는지 아니면 1대2 이렇게 이런 비율이 맞는지를 한번 해보시고 설정을 해보시고 변경된 모습들을 보고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내 블로그에 맞는 그런 썸네일 비율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해외 주식 이제 해외 주식 폴더는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경제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PDF 전자책 폴더는 주제 분류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확인을 누르고 제가 이제 내 블로그를 가서 글쓰기를 할 때 한번 볼게요. 자 글쓰기를 이제 눌렀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글을 다 썼어요. 자 그리고 발행을 누를 때 보시면은 자 아까 우리 해외 주식이라 했었죠. 자 비즈니스 경제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PDF 전자책을 누르면 우리가 선택을 안 했죠. 아까 주제 선택 안 함으로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거는 좋은 글 이미지 이런 건가? 그래서 확인 이렇게 설정도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의외로 이제 블로그 초보 왕초보들은 이거 카테고리 세팅 안 하고 그냥 맨 처음에 주제 선택 안 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발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아까 설정 상태에서 내 주제가 이 카테고리의 글은 어떤 주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설정 이거 나온 김에 또 이야기 드리면 이거 이제 전체 공개고 그다음에 이웃 공개 그다음에 서로 이웃에게만 공개하겠다라는 거고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네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글인 거죠.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글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댓글 허용 이거는 내가 댓글창을 열어놓겠다라는 거고 공강 허용 좋아요 하트,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공감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사회적인, 이슈적인 글이다. 나는 댓글 테러가 싫어하면 댓글 그냥 닫으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열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 점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은 내가 진짜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닫아놔요. 닫아놔도 되는데, 공감은 그래도 최소한 열어 놓으셔야지 그래도 댓글에 이런 소통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검색 허용은 이걸 체크박스를 제외하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검색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검색 기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걸 비공개 처리로 해도 되고 비공개 처리로 하면 이게 지금 검색 허용이나 이런 것들 다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비공개는 안 하고 그냥 검색 허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검색 비호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도 어떻게 보면 비공개 역할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검색을 비호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나 네이버에서 원하는 이 글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검색이 되냐 안 되냐. 사실은 웹 로그라고 했잖아요. 웹사이트 상에 이게 로그라는 건데 이게 검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검색 허용을 체크박스를 체크 안 해주면 이게 검색이 안 되는 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글을 홍보를 하고 싶어, 그렇죠?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링크 허용이 있고 본문 허용이 있거든요. 자 링크 허용은 뭐냐면 그냥 내 글의 그 제목 타이틀만 그냥 딱 땡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링크 허용을 했다 하면은 그냥 내 글을 누군가 땡겨갔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목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그 메인 사진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메인 사진만.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본문 허용을 했다라고 하면, 땡겨가면, 아까 그 글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겨갔다면, 이렇게 해서 공유 링크 됐습니다. 내 글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내 글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공부를 한다, 체험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문 허용이 좋겠죠. 왜냐면은 누군가 내 걸 땡겨갔는데 한 번 더 클릭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스크랩을 가져간 사람의 또 다른 블로그 이웃들이 들어와서 이 글들을 읽는 게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엊그저께 땡긴 글이 하나 있는, 스크랩을 하나 땡긴 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하고,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자, 여기서, 응만동동.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제가, 어떤 이 글을 공유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을 공유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내가, 링크 허용을 했다, 링크. 그러면 링크만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데스커 책상에 그 이벤트를 공유를 해왔는데 이 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글이 관심이 있으면은 클릭을 하면 실제 이제 이 글로 연결이 돼서 보여지는 거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똑같은 공유예요. 그쵸? 똑같은 공유예요. 근데 이 글은 들어오면 어떤가요? 네. 똑같은 공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바로 글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 차인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공유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메인 이미지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를 시킬 수 있는 글인지, 이미지로 강조해서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이미지가 너무 평범해서 클릭 유도를 못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여기에서 링크 허용이 아니라 본문 허용으로 바꿔주고, 본문 허용으로 바꿔진 글이 이겁니다. 똑같이 공유 글인데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블로그 카페 공유하기에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태그 넣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예약 발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뭐 3월 25일이 아니라 내가 뭐 3월 30일 날 뭐 해외여행을 가는데 3월 30일 날 2시에 이거를 글을 발행하겠다 하고 눌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글들이 발행이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공유 허용하기, 그래서 외부에 또 공유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누르고 항상 습관적으로 본문 허용을 해놓습니다. 본문 허용. 바로 그 글을 임팩트 있게 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리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메뉴 글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롤로그. 자, 프롤로그는 아까 우리 어디서 봤죠? 기억나시나요? 프롤로그? 그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롤로그 설정을 해줬죠. 프롤로그 설정. 자, 그래서 프롤로그 설정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볼 거예요. 프롤로그 설정을. 그래서 크게는 글 강조형이 있고 이미지 강조형이 있어요. 자, 이 차이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자, 이거. 자, 이제 이거 서브 블로그예요. 그쵸? 자, 이게 뭘까요? 글 강조형이에요. 이미지의 크기는 작고 이 제목이라든가 이런 글들의 첫 번째 단락이 보이죠? 이게 글 강조형이고요. 자, 이게 이미지 강조형입니다.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쵸? 이게 글 강조형. 똑같죠? 메시, 손흥민, 이렇게 그리즈만, 이렇게 세 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황희찬 선수도 있고요. 있는데, 자, 이 똑같은 포스팅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미지. 그쵸?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강조형 같은 경우에는 맛집이라든가, 뷰티, 뭐, 여행, 그 다음에 좀 그 풍경이나 고퀄리티의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제품 리뷰하는 리뷰어들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글 강조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똑같은 일관된 썸네일을 쓰는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제목들을 타이틀 있게 조금 뭐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글 강조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글 강조형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게 이제 이미지 강조형이다. 이 둘의 차이는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해보면 뭐냐면요. 여기에서 최대 몇 줄까지 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세 줄, 뭐 최대 뭐 여기 중간에 보이는 건 6줄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포스팅 개수가 많다면 6줄을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너무 한두 줄은 너무 짧으니까 네, 그래서 메인 이미지. 그래서 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이미지는 카테고리 전체 뭐 보기 이런 식으로도 해줘도 좋아요. 왜냐면은 최신 글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최신 글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최신 글 순서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맛집 맛집게 이렇게 모았죠. 아까 6줄. 자, 그 다음에 앞부분 리뷰한 컨셉들을 또 이렇게 밑에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실제 그래서 이제 제 메인 블로그에 가 보더라도 네, 저도 그렇게 세팅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최신 글들이 앞에 이제 먼저 보여지고요. 그 다음 아래 이제 제가 육아 쪽 제품 리뷰나 육아 일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부분에 가서 제 클래스 소개 이렇게 영역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홈페이지형 블로그 세팅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시간에 이런 이제 뭐 위젯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책 그 서재 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이번 시간에는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미지 강조를 보여줄 것인가 글 강조를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3줄을 보여줄지 6줄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관리, 그다음에 글 동영상 관리, 그리고 프롤로그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꼭 확인을 눌러주시고 적용을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C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건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댓글은 보면 내 블로그에 등록된 댓글들을 모아서 보면서 아이디 기준으로 스팸 차단 설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 특정 아이디 뭐 허그라는 뭐 어떤 아이디를 다 하면 이 허그라는 사람이 단 댓글들을 쫙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눌러서 이거를 차단 후 삭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광고성 글만 너무 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체크하고 차단 후 삭제를 누르면 이 사람이 차단하고 이 사람이 단 댓글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태그는 내가 뭐 달았던 태그 뭐 그냥 뭐 볼 수 있다 이 정도고. 글 저장 기능. 사실 이 글 저장 기능이 내가 썼던 글들을 저장을 해서 불러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활용법을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번째 시간에 그 기타 꿀팁이라는 5번째 영상 시간에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용한 그 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5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린, 배너 뭐 이거는 뭐 사용하나 안 하냐 이 차이인 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없고 애드포스트 설정. 자,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있고 안 받으신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본문의 중간 끝에 배치할 건지 아니 난 중간에 마겠다. 아니 나는 이 클릭 이탈률이 싫기 때문에 끝에 마겠다. 이런 설정을 하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네 이렇게 2단 설정을 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에 이어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3가지 큰 관리 툴만 알게 되면은 블로그 왕초보에서 초급은 탈출을 하고 중급으로 나아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기는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홈페이지형 블로그 4번째 시간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시간에 뭐 디테일한 부분, 글 저장 기능이라든가, 아까 글 뭐 불러 내오기, 그 다음에 자동 저장 기능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글 쓸 때 조금 어떻게 가독성이 좋은 글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테니까요. 물론 뭐, 이번에 영상들을 뭐 5번째까지 찍겠지만, 찍고 나서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아시죠? 제 스타일, 성격. 6번째, 7번째, 10번째까지도 쭉 영상들을 더 이제 만들어서 꿀팁들을 대방출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다음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나는 이 블로그에서 이게 몰라 궁금해요라고 댓글에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그런 질문들을 좀 취합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같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 블로그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 김동석이라고 치시면 제일 먼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제 다른 그런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클릭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영상을 돌려보면서 적용하고 내 걸 한번 살펴보고 적용하고 살펴보고를 통해서 네, 꼭 예쁘게 블로그 꾸미시고 그리고 블로그의 기본기를 잘 갖춰서 우리 중급 단계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